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 펄스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인간관계를 구원할 작고 구체적인 행동들, 호감의 디테일입니다. 지은이는 레일 라운즈, 옮긴이는 최성옥, 출판사는 윌마입니다. 지은이 레일 라운즈는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인간관계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입니다. 어린 시절 극심한 수줍음으로 사회 불안 장애까지 겪었는데요. 승무원으로 일하며 전 세계를 여행했고 수많은 사람과 부딪히며 마음을 여는 대화를 익혔다고 합니다. 이후 크루즈 공연과 브로드웨이 무대에 서며 무대 공포를 극복했고 이 경험은 훗날 미국에서 인기 심야 토크쇼를 진행하는 데까지 이어졌다고 하네요. 호감의 디테일 이 책은 좋은 대화, 내 의사를 명확하게 전하는 법, 말투가 나쁜 사람에게 휘말리지 않는 법, 모든 관계에서 호감형 인간이 되는 법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그럼 책의 내용 중에서 일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말하는 순서만 바꿔도 첫인상이 좋아진다. 우리가 누군가를 소개할 때 쓰는 말의 순서와 말투는 겉보기에 단순해 보여도 상대방의 감정을 깊이 흔들 수 있는 중요한 디테일이다. 그 한마디가 예상치 못하게 상대방의 내면 깊이 묻혀있던 기억이나 감정, 혹은 마음속에 숨겨둔 상처와 얽혀 의도치 않게 감정의 지뢰밭을 건드리는 일이 생기기도 한다. 심지어 같은 문장 안에서도 단어의 순서만 달라져도 상대가 느끼는 감정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아내를 소개할 때는 흔히 이렇게 말한다. 제 아내 윌마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소개할 때도 마찬가지다. 이 사람은 제 남편 해롤드예요. 대부분의 사람은 그게 뭐가 문제죠? 라고 묻는다. 그렇다면 당신은 그 미묘한 차이를 눈치챌 수 있을까? 단어의 순서가 주는 인상을 실감했던 내 경험을 들려주고 싶다. 예전에 함께 일하던 직장 상사는 늘 이렇게 나를 소개했다. 이쪽은 제 비서, 레일입니다. 심지어 어느 날은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이쪽은 제 비서, 레일입니다. 사실 틀린 말은 아니었다. 나는 그의 비서였으니까. 하지만 기분이 상했던 건 바로 그 순서였다. 내 이름은 덤처럼, 마치 부차적인 정보처럼 마지막에 덧붙여졌다. 그는 나를 단순히 비서 역할을 수행하는 깃털 없는 두 발 달린 동물로 본 걸까? 한 사람으로 보긴 한 걸까? 그는 단 한 번이라도 자신의 말투 때문에 내가 얼마나 소외감을 느꼈는지 생각해 본 적 있을까? 만약 그가 이렇게 말했다면 어땠을까? 이쪽은 레일입니다. 제 비서죠. 똑같은 단어로 이루어진 문장이지만 나를 먼저 사람으로, 존재로 인정해주는 느낌이 들었을 것이다. 단지 말의 순서 하나가 내가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게 만들 수도, 반대로 소외감을 주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 알았다. 와, 잠깐만요, 레일. 너무 예민한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예민하다고 느낄지도 모른다. 하지만 누구든 자신이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예민해지기 마련이다. 그리고 그 민감함은 나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 달라는 마음의 표현이기도 하다. 물론 그 상사가 일부러 나를 깎아내리려고 그런 소개를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는 단지 감정의 흐름을 예측하고 조율하는 감각이 부족했을 뿐이다. 감정 예측은 매우 미묘하고 무의식적으로 작용하며 뛰어난 섬세함이 요구된다. 하지만 분명 그만한 가치가 있다. 타인의 감정을 잘 예측하면 그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당신에게도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된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이 먼저 나왔는지, 직책이 먼저 나왔는지를 의식하지 못할 수도 있다. 다만 당신과 함께할 때 기분이 더 좋아진다는 것만은 확실히 느낄 것이다. 나는 언젠가 내 상사가 나를 이렇게 소개해 주길 바랐다. 이쪽은 레일입니다. 3개월째 함께 일하고 있는 제 비서예요. 그리고 거기에 한마디만 덧붙였다면 어땠을까? 레일과 함께 일하는 게 참 좋습니다. 그랬다면 나는 전혀 개의치 않았을 것이다. 오히려 그 말 한마디로 그는 훨씬 더 호감 가는 사람이 됐을 것이다. 직책보다 이름을 먼저 말하라. 제 남자친구 해롤드예요. 대신 여긴 해롤드예요. 제 남자친구죠. 라고 말해보자. 제 아내 윌마예요. 대신 윌마예요. 제 아내죠. 라고 소개해보자. 무의식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하는 대신 들을 때 기분이 좋아지는 표현으로 바꾸라는 것이다. 제 아내, 제 남편처럼 짧은 말이 아니라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 경우라면 이름을 먼저 말한 후 살짝 멈춰보자. 그리고 당신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새로운 문장으로 이어가는 것이 좋다. 그 짧은 멈춤 속에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담긴다. 말은 기술이 아니다. 말은 태도다.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가 말에 묻어난다. 그리고 말의 뉘앙스 하나가 관계의 온도를 결정한다. 세익스피어는 누구나 사랑에 빠진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여기에 세익스피어가 깜빡 잊은 말이 있다. 누구나 다른 사람을 챙겨줄 수 있는 사람을 좋아한다. 즉, 타인을 진심으로 좋아하는 태도 자체가 사람들을 끌어당긴다는 뜻이다. 말을 잘하는 건 타고난 재능이나 거창한 어휘력 때문인 줄 알았다. 하지만 알고 보니 단어 순서 하나만 바꿔도 훨씬 다른 인상을 줄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 처음 본 사람과도 자연스럽게 대화가 되는 질문. 말재주가 좋은 사람들은 낯선 이와도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간다. 편의점 직원이나 택시기사, 엘리베이터 안에서 우연히 마주친 사람과도 부담 없이 말문을 트고 짧은 시간 안에 친근한 분위기를 만들어낸다. 누구나 이런 능력을 부러워하는데 실은 간단한 디테일 하나만 익히면 우리도 얼마든지 해낼 수 있다. 그런데 낯선 사람들과 대체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하죠? 정신과 의사들의 짜증나는 한 가지 습관이 있다. 바로 질문에 질문으로 되묻는 것이다. 그래서 나도 정신과 전문의 라운즈 박사가 된 듯 답해본다면 내 대답은 이렇다. 모든 사람이 100% 좋아하는 주제는 무엇일까? 맞다. 바로 자기 자신이다. 아마 이렇게 다시 묻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그 사람을 전혀 모르는데 안녕하세요. 자기 소개 좀 해주세요. 라고는 못하지 않나요? 이 역시 맞는 말이다. 그러나 낯선 사람이 내게 말을 걸어 내가 스스로 나의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게 된 경험을 들려주겠다. 그날 나는 기분이 몹시 안 좋았지만 그 낯선 사람은 단 1시간 만에 호감을 나눈 친구가 되었다. 그 사람은 바로 쉐릴 모스트롬이다. 쉐릴에게 배운 호감을 남기는 방법은
무엇을 묻느냐가 아니라 언제를 묻느냐다. 무뚝뚝한 낯선 사람을 수다쟁이로 바꾸는 방법. 몇 년 전 몹시 추웠던 2월의 어느 날, 나는 강연을 하기 위해 뉴욕에서 피닉스로 가는 새벽 비행기를 타야 했다. 새벽 4시, 나는 시끄럽게 울어대는 알람 시계를 침실 창문 밖으로 던져버리고 싶은 충동이 들었지만 혹시라도 지나가는 사람이 맞을까봐 겨우 참았다. 공항에서는 아침을 먹을 시간이 없었고 제대로 된 기내식도 기대하기 어렵다. 게다가 내 옆자리에는 울부짖는 아기와 아기의 엄마가 앉아 있어서 잠을 잘 수도 없었다. 승무원이 형편없이 작은 땅콩 한 봉지를 나눠주는 것을 보며 나는 아기 기저귀 가방에서 살구 피레 한 병을 슬쩍 할지 고민하기도 했다. 미드웨이 공항에서 환승할 때는 약 800m 떨어진 환승 게이트까지 전력 질주해야 했다. 가까스로 시간에 맞춰 도착했지만 비행기 날개 제빙 작업으로 1시간 동안 꼼짝없이 앉아 있었다. 이륙할 때는 비행기가 어찌나 심하게 흔들리던지 승무원은 땅콩 대신 구토봉지를 나눠주었다. 흔히 그렇듯 이번에도 처음 만나는 행사 진행자가 공항으로 마중을 나왔다. 행사 진행자들은 대개 의례적으로 비행은 어떠셨나요? 라고 묻고 나서 곧바로 계획한 강연 프로그램의 세세한 부분까지 꼬치꼬치 캐묻는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다. 쉐릴이 마중을 나왔는데 우리는 그때까지 전화로만 연락을 주고받던 사이였다. 그녀는 먼저 오늘 아침 정말 일찍 일어나셨겠어요? 알람은 몇 시에 맞춰두셨나요? 라고 물었다. 이어서 공항에서 식사할 시간이 있었는지 기내식이 나왔는지를 물었다. 차로 걸어가는 동안에도 시카고에서 환승할 때 게이트가 가까웠나요? 난기류가 심하진 않았나요? 비행기에서 좀 주무셨어요? 라며 계속 질문했다. 마치 내가 새벽에 비틀거리며 샤워하러 욕실에 들어간 순간부터 줄곧 지켜보기라도 한 것 같았다. 혹시 공항 복도를 미친 듯이 질주하는 모습을 본 걸까? 보안 검색대에서 신발을 벗으라는 보안 요원에게 순간 신발을 던지고 싶은 충동을 느꼈던 것도 아는 걸까? 나는 쉐릴의 섬세한 질문에 깜짝 놀랐다. 그녀가 알고 있는 사실은 딱 3가지 뿐이었기 때문이다. 첫째, 나는 일찍 출발하는 비행기를 탔다. 둘째, 눈이 내리는 시카고에서 환승해야 했다. 셋째, 비행기가 1시간 지연됐다. 이 몇 가지 단서를 바탕으로 쉐릴은 내가 겪었을 상황을 예상하고 내가 그 일을 털어놓고 싶어 할 것으로 생각했다. 그녀는 최고의 감정 예측 능력을 발휘했고 덕분에 나는 그녀에게 호감을 갖고 단번에 교감을 할 수 있었다. 만약 쉐릴이 호텔로 가는 동안 그런 적절한 질문을 하지 않았다면 나는 여전히 끔찍했던 비행을 곱씹으며 속으로 투덜대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의 질문 덕분에 호텔에 도착했을 때쯤에는 우리 둘 다 지옥 같은 비행에 대해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었다. 쉐릴과 더 친해진 후 내가 도착하기도 전에 미리 내 상황을 파악한 그녀의 통찰력을 칭찬했다. 그러자 그녀가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도 제게 사전 프로그램 설문지를 보내주셨잖아요. 그거와 같은 거예요. 사전 프로그램 설문지는 강연자가 고객에게 보내는 질문 목록으로 강연하기 전에 고객 회사에 대한 이해를 높여준다. 설문지에 있는 중요한 질문 중 하나는 강연에 참석하기 전까지 여러분들의 하루는 어땠나요? 이다. 훌륭한 대화를 끌어내는 확실한 기술. 상대방이 최근 몇 시간 동안 겪은 일에 대해 질문해 보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되고 한 주제가 다른 주제로 이어지면서
대화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이번 디테일은 부정할 수 없는 자연현상에 기반을 두고 있다. 바로 가까이 있는 것은 멀리 있는 것보다 더 크게 보인다는 것이다. 이 원리는 사물뿐만 아니라 경험에도 적용된다. 예를 들어 평소라면 알람시계나 환승 게이트의 거리에 관한 이야기는 단순한 잡담처럼 느껴지겠지만 당시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 그때의 불편함은 여전히 내게 큰 문제였고 그런 이야기를 털어놓는 것 자체가 즐거웠다. 사람들은 공통점이 많아야 대화가 잘 될 거라고 흔히 오해한다. 대화할 때 공통점을 찾기보다 상대에 대한 약간의 호기심을 가지면 질문은 자연스럽게 나온다. 오히려 나와 상대방이 각자 겪은 최근 경험이 다르면 대화는 더 수월해질 수 있다. 누구든지 흥미로운 대화의 물꼬를 트는 기술을 갖고 있다. 처음 만난 상대방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을지라도 아주 조금만 노력하면 그 사람의 하루에 대해 사소한 사실들을 알아낼 수 있다. 예컨대 누군가에게 어디에 사는지 묻는 것처럼 간단한 질문일 수 있다. 만약 상대가 먼 곳에 살고 있다면 장거리 운전과 약속 장소까지 오는 길에 대해 물어보라. 오는데 차가 많이 막혔나요? 지하철을 타고 오시나요? 아니면 버스로 오셨나요? 너무 사소한 질문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상대에게는 전혀 사소한 이야기가 아니다. 왜 그럴까? 방금 겪은 경험이 여전히 머릿속에 생생하게 남아있기 때문이다. 시간상으로 가까운 경험일수록 실제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법이다. 중요한 건 최근 몇 시간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처음 본 사람이 가진 정보의 씨앗을 수집해야 한다. 그 씨앗을 잘 심고 가꾼다면 놀랄 정도로 빠르게 활기찬 대화가 꽃피는 순간을 경험할 수 있다. 친구들과의 대화에도 효과적이다. 오늘은 수요일이다. 당신의 친구는 오늘 몇 시에 일어났는지, 직장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점심은 어디에서 누구와 무엇을 먹었는지, 그리고 그 밖에도 하루 동안 있었던 많은 사소한 일들을 기억하고 있다. 당신이나 다른 친구들에게는 별거 아닌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친구에게는 수요일 하루를 채운 중요한 순간들이다. 그러므로 그날 저녁 친구는 이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할 것이다. 목요일이 되면 수요일에 있었던 세세한 일들은 이미 의미가 없다. 그때 가서 물어보면 억지스럽거나 뜬금없는 질문처럼 들릴 수 있다. 좋은 대화를 하려면 그 사소한 일들이 아직 생생할 때 물어봐야 한다. 하지만 이번 디테일은 단순히 대화를 시작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친한 친구들끼리는 자연스럽게 일상의 사소한 일들을 공유한다. 그보다는 새로 알게 된 사람과 이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미 가까운 사이가 된 듯한 느낌을 줄 수 있다. 뉴욕의 치솟는 부동산 가격 때문에 나는 소위 남사친인 필 페리와 룸메이트가 되었다. 그와 가까워지는데도 앞에서 서술한 방식이 결정적이었다. 필은 일요일 아침마다 뉴욕 시내를 느긋하게 산책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가 산책에서 돌아왔을 때 나는 생각할 수 있는 사소한 일들을 수십 가지씩 물었다. 필, 날씨는 어땠어? 거리에 사람들이 많았어? 아니면 한산했어? 문을 연 가게가 많았어? 아침은 먹었어? 어디서? 뭐 먹었는데? 그는 내 질문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방금 다녀온 산책 이야기를 즐겁게 풀어놓았다. 너무 좋아해서 대화 주제를 바꾸는 게 어려울 정도였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